지금 문장을 지금 한국어에서 영어로 받는 문장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해보고 있죠. 지금 문장이 이제 뭐가 문제가 있어? 단추가 너무 헐거워졌어요. 한국에 유명한 영웅들 있어? 이 문장하고 물론이지 그 영웅들에 대해서 들어볼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또는 그 다음에 있는 건 난 영웅들 이야기 엄청 좋아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어식 문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조사만 정확히 적어줘도 이렇게 단어들이 흩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 감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 배열될 때는 좀 어떤 방향 감각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관찰하는 것도 글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한국어는 대체로 글 쓰시는 분들이 이 주변을 빙빙 둘러보면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관찰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컨텍스트들이 그러니까 주로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그게 먼저 나와요. 대체로 그래서 분위기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어떤 묘사를 서술이나 묘사를 뒤에다 끝내주는 서술이죠. 서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동사로 끝나는 부분을 다 서술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멀리서 보면 보이니까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앞쪽에서 많이 수식하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묘사가 앞쪽에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들, 소설이라든가 시 같은 걸 보면 또 그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글 또는 방송에서 많이 쓰는 글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앞쪽에 컨텍스트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영어처럼 직선적으로 쭉쭉 나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좀 완강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주장 먼저 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다가 또 요청하면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은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금 돌아가셨던 분들 100세 이상 되셨던 분 살아계셨다면 그런 분들하고도 경험이 많으니까 꼭 보면 이제 그분들 당시 때는 이제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영어 어순처럼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글을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지금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주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전 분들은 뭐 그렇게 잘 안 했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을 알아주네, 몰라주네, 왜 그것도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러면서 그 고부간 갈등이 많은 원인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말을 풀어서 하는 사고방식의 체계가 좀 달랐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좀 문화적인 성격, 직업의 세분화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살펴볼 부분인데, 뭐 어쨌든 간에 한국어는 단어들을 마음대로 흐트러뜨릴 수 있다. 장점이. 그러면 얼마든지 영어식으로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데 영어식으로 이제 그 직선적으로 주어 중심으로 이렇게 그 동작이 나아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확대해 볼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한국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주로 묘사 부분을 앞쪽에다 많이 두다 보니까 또는 동사나 목적어도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동사만 좀 분명히 좀 나오는 것 같고 그것도 끝까지 들어봐야죠. 앞쪽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먼저 앞에서 딱 어떤 결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고 뒤에까지 기대하면서 듣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영어로 들 때는 많이 놓쳐버려요. 왜냐면 영어는 미리 앞에서 이미 이게 다 예고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신호등 다 켜고 들어갔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신호등을 못 듣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걸 별거 아니겠냐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 말이지 하고 헷갈려요. 이게 어디에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지 하고 헷갈린단 말이지. 왜냐면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가 나오고 미리 앞에서 다 신호 주고 얘기 다 하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다 얘기하고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영어는 자기 주장이 강한 언어고 한국어는 겸손, 주변 눈치를 보면서, 주변 분위기를 보면서 뒤에 이제 자기 주장이 긴 듯 아닌 듯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거의 없이 표현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나는이라고도 안 하죠. 그냥 저는이라고 하죠. 왜 자기를 왜 낮추냐고. 그게 이제 그 자기를 낮추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영어는 무조건 없어. 그게 없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조동사를 써가지고 약간 이제 가능성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해서 겸양 표현이 있긴 하지만 영어는 존댓말이라는 게 한국어처럼 자기 주어의 격조차도 낮춰가지고 나는 하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낮춰갖고 표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도 많이들 실수를 해요. 왜냐면 생각이 영어로 할 때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는, 는 이런 게 영어는 없잖아. 그냥 I 하면 끝이야. 나는 I. 내가 옳다 그러면 I am right. 하면 되는 거예요. 옳다라는 그 서술어가 있죠, 한국어에는. 근데 영어에는 옳다라는 게 서술어지, 서술어인데 그게 영어에서는 이제 이게 동사냐 아니면 동사는 아닌데 상태다. 상태니까 그냥 연결하는 의미로 동사인 비동사나 붙여가지고 right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렇게 형용사 이걸 보호라고 하는 건데 보호 동사 기능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비동사는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갖고 I am right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가 다른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받아들일 때 비동사에 그 형용사를 붙이거나 뭐 보호 역할을 하는 걸 붙여갖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그거는 나중에 분석 다 해갖고 구조가 이렇구나 하는 얘기고 그냥 순서로 보면 그래요. 나는 옳다. 한국어에서는 그냥 서술어 하면 끝이야. 그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형용사 뭐 비동사 형용사인지 그런 구분이 없어.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보면 멀리서 관찰하듯이 보는데 그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보일 거냐고.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이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상태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들린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구분을 해. 왜? 주어가 동작이 일단 나가잖아. 그러면 이게 동작으로서 의미가 있는 동작은 아니지만 뒤에 묘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충하는 말을 붙여야 될지 아니면 동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서 또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 당구처럼. 당구공이 땅 하고 나가다가 하나 때리면 힘이 강할 때는 때리고 또 딴 놈 때리잖아.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식으로 당구공이 빵 하고 나가듯이 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화살이 빵 하고 나가면서 관역에 물건이 뭐가 맞으면 거기서 또 소리도 나기도 하고 놀래서 그 주변에 있던 새가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언어란 말이야. 그렇게 표현을 해. 근데 한국어에서는 멀리서부터 제3자가 보듯이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표현이 많아요. 영어처럼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표현법에서 다른 표현법이 수사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학이 수사학적인 표현이 다양해야 할 수 있는데 주로 일반인들은 문학 작품을 주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런 건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막 영어도 문학 작품 보시면은 막 앞에가 긴 말들 많아요. 앞에서 거의 다 소수를 해놓고 동사는 저 뒤에 끝에 가 있는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여러분들 국어 배우고 영어 배울 때 이제 글을 잘 쓰려고 배우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잘 쓰이는 구조가 있다고. 그거를 배우고 문학 작품은 또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감성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생생한 느낌도 줘야 되고 하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은 대부분 직선적이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탁탁 날아간다. 주어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확대가면서 본다. 이렇게 한국어는 거꾸로 주변을 멀리서부터 지켜보듯이 보면서 차츰차츰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관심 있는 대로 차츰차츰 보면서 보다 보니까 하다가 내가 이제 요게 주어 같기도 하고 이게 주어 같기도 하고 이게 선택하기 나름이요. 거기서 조사만 붙여버리면 되니까. 나는 상황 봤더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주어가 바뀌어 버리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분위기에서 뭐를 하니까 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이 마음 싱숭생숭 이런 표현 할 수 있는 거야. 영어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날 분위기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같아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틀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관적인 주어가 먼저 시작하는 관점으로 볼 거냐? 그게 한국어는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정황부터 좀 설명을 하고서 주어의 그 서술 과정에서 주어의 뭐 의지라든가 감정도 숨길 수까지도 있다. 참 묘한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는 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칠까봐. 자, 그럼 이번에 봅시다.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문장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에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무엇이다? 라고 끝나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평서문이라 그래서 대부분 평서문을 많이 쓰다가 대화를 하려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되지. 궁금한 것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한국어에서는 그냥 평서문 어순하고 똑같이 주어 똑같이 그냥 적어놨다가 밑에 가면 뭐뭐 하는데 뭐뭐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물음표 찍어버리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처음부터 나는 원문이야 하고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궁금한 것을 딱 찍어서 그게 먼저 튀어나오고 맨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의문문이 있고 지금 동사를 앞으로 끌어가지고 주어 동사 순인데 동사를 앞으로 끌어서 마침에 밑에를 이제 올려서 밑에 부분 올려가지고 하는 의문문이 있고 동사를 보니까 동사로 표현이 좀 불완전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동사를 보완하는 정보를 조동사 형태로 줘요. 그래서 조동사를 앞으로 붙여놓고 이제 그러면 조동사를 꺼내야지. 이제 앞으로 꺼내고 주어 동사 형태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동사 그러면 이제 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게 동작이 관계된 게 아닌 경우는 동작이나 어떤 상태에 관계된 질문이 아닌 경우는 먼저 이제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맨 앞으로 꺼내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동사가 앞에 나오든 동사가 앞에 나오든 할 텐데 그 꺼내놓은 놈 하필 보니까 주어가 그냥 나왔어. 그럼 그때는 그냥 주어 조동사 동사 뭐 또는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평서문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언제만 그런다? 궁금한 거니까 제일 궁금한 걸 꺼낼 수 있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아니면 동사 아니면 조동사 꺼낼 수 있는데 맨 앞으로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 근데 이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조동사 동사가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주어면 그냥 평서문처럼 나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여기서 공식으로 막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해도 문장에서 이제 예문을 접하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오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연습을 하셔야 돼.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뭐가가 주어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얘기잖아. 무엇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되면서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떡한다? 그냥 평소문하고 똑같아. 그럼 뒤에만 올리면 돼. 앞에 올리고 what 하고 궁금하니까 what is the problem? is the problem. 원래는 이게 되겠죠. this is the problem이 되겠지. 근데 this가 궁금한 거야. 뭐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문제다. 원래는 평소문으로 적으면 this is the problem. it is the problem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궁금해 하는 거야. 그 this나 it 여기 궁금한 그럴 때는 what is the problem 이렇게 하는 거죠. what is the problem? what 하고 올리고 this를 problem 하고 올리면 돼요. what i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자, 이 궁금한 건 크게 해야 되겠죠? 높게 해야 되겠죠? what is the problem? what 자, 한국 사람들은 그냥 평서문처럼 많이 읽으니까 영어 틀린다 그랬어요. 왜? 소리가 틀려버려. 소리가 틀리면 안 들려. 못 알아먹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what is the problem? 땡!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면 안 돼. what is the problem? 땡!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면 땡! 영어는 자기가 소리 내서 읽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공부하면 땡! 안 된다. 왜? 같이 해야 된다. what's the problem? 이것도 what 우린 나오지. what 오아가 같이 나와. what 이렇게 돼요. 오아가 한 단모음으로 나올 수 있어. 그걸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중모음 영어에선 진짜 이중모음이야. 두 개가 따로 나와. what 그러니까 what 이렇게 안 나와. what 이게 what 이렇게 하는 거야. would도 would would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틀리다고. 왜? 혀가 위치가 앞쪽으로 입천장에서 가운데서부터 조금 앞쪽에 나와 있으면 그래도 자음 발음하기 쉽고 모음도 짧게 발음이 쉬운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혀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혀가 거의 입천장에서 가운데 바로 아래쪽에 중간쯤에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혀가 멀리 못 나가. 귀찮아서 게을러. 멀리 못 나가. 앞쪽에 대기하고 있으면 빨리 왔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what 이렇게 되는데 what 이렇게 돼. what 이런 식으로 된다. 우아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면서 what 이렇게 된다고. what is the problem 이렇게 되지. what is the problem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what is the problem 이렇게 되죠. is the 이렇게 하면 is the 이렇게 what is the 더도 약해져 버린단 말이야. what's the problem is the what's the problem 이렇게도 약해지는 거예요. what's the problem 여기도 프라블럼 짧게 프라 하고 길게 해요. 프라블럼 이렇게 짧게 해준다고. 강하고 길게 갔다가 짧아진다. 약해진다. problem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이렇게 해줘야 잘 듣는다 이거예요. 자, 의문문은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궁금한 누가 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거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동사 주어 형태로 간다.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고. 그런데 먼저 궁금해서 나간 놈이 주어일 경우는 그냥 주어 동사 순으로 뭐 평사문순하고 똑같이 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단추가 너무 헐거워졌어요. The button 이게 되죠. button 헐거워졌다. 이게 헐겁다 그렇게 되다 이렇게 된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헐겁다라는 게 있고 지다 뭐 해지다 되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뒤에 이렇게 어미만 딱 붙여버리면 말이 이게 돼. 그러니까 동사의 보조적인 형태가 딱 갖춰져 버려. 그런데 뭐 서술어가 그런 식으로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신호를 미리 미쳐야 돼. 어떻게 줘야 돼? 뭐뭐 해진다를 먼저 신호를 줘야 돼. 해진다. 그 다음에 뭐뭐 해지는데 헐겁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버튼은 뭐 되고 있더라고. 거의 뭐 어떻게 되는겨? 그랬더니 헐겁게 말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호를 먼저 해준다. 그러니까 the button get 계신데 이제 됐지. 그러니까 과거지. 이제 과거 일이야. 그러니까 got lose got to lose 이렇게 돼 있어요. got lose 같이 바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got the button got to lose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got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사에다 헷갈을 주고 lose란 데다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the button got lose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내가 got에다 약간 내가 호흡을 좀 더 길게 주고 to los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야. 나는 너무 낡았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the button got to los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냐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에요. the buttons got to lose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뭐 유명한 사람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is there? is there 이렇게 쓰죠. 왜? 원래는 there is there야. 그 뭐 있더라고. 그 뭐식이 있어. 또는 거기 뭐 있어. 이런 말 할 때 there is there라 씁니다. there is something, there are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뭐가 있더라 할 때도 there is 이렇게 써요. 거기 뭐 거기는 뭐 어쩌고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긴 뭐 이렇게 할 때는 많이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평서문은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써.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동사가 앞으로 간다잖아.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동사가 앞으로 가거나 조동사를 앞으로 옮겨주면 되지. 여기는 what을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거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there is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있어? 이거를 있어?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are there? is there?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영어는 또 한국어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별을 해. 이게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구별을 해. 이거 정말 역 같다.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짜증난다.